고 최진실 씨의 생전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의 죽음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심층적으로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팀 김묘성 기자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 그녀를 둘러싼 많은 사건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전에 최진실 씨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생전에 배우 최진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생전에 최진실 씨를 수식하는 말들은 참 많이 있겠죠. 하지만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만인의 연인이다. 또 대한민국의 청춘 스타다라고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생전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최진실 씨는 1988년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해서 데뷔 3년 만인 1991년 대종상 신인상, 청룡상 인기상 등을 수상하면서 스타로 발돋움했고요. 이후 각종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고의 화제작이죠. 1997년도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로 네. 연기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청춘스타에서 국민 배우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결혼 또한 화제였습니다. 네. 2000년 야구선수 조성민 씨와 결혼을 했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 3년 9개월 만인 2004년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조성민 씨와 그 진실 싸움으로 지친 나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진실 씨는 이후 KBS 드라마 장밋빛 인생과 또 MBC 드라마죠.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바로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최진실 씨가 사채업자다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인데요. 데뷔 20년 차인 베테랑인 그녀에게도 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힘들어하던 최진실 씨는 결국 2008년 10월 2일에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최고와 최저점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네. 그녀의 죽음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던져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녀의 죽음이 남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이 인터넷 문화를 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라고 네. 보는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최진실 씨의 죽음 직전에 사채업자라는 괴담이 있었지요. 네. 바로 네티즌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이 최진실 씨의 죽음에 큰 이유를 차지했다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신설 주장에 힘이 실렸고요. 이를 토대로 이른바 최진실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그리고 외부에 의한 제재보다는 어떠한 자정적인 노력이 우선이다라는 일각의 반대로 현재는 좌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에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일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네티즌 스스로 그 자체적으로 피해 연예인을 보호하고 또 자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네티즌들이 뭔가 이렇게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진실 씨의 사망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 이 인터넷 문화 외에도 이혼 가정의 친권 문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친권 논란, 친권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제시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에 소위 최진실법이라 명명된 친권 관련 민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진실 씨 사망 이후 두 자녀들의 양육을 실제로 맡았던 외할머니,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어머니 대신에 전 배우자인 조성민 씨가 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소위 최진실법이 태어난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민법은요, 이혼 부모 중에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사람, 그러니까 즉 그 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을 가졌습니다. 네. 최진실 씨 또한 이 사항에 적용이 됐고요. 논쟁 끝에 결국 법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개정 민법을 살펴보면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전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심사를 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조부모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서 미성년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사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같은 민법 개정안은 내년 7월에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진실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지난 2009년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진실 씨의 유골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2009년 8월이었습니다. 최진실 씨의 묘소가 훼손이 됐고 또 유해가 도굴 당하는 좀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네.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다시 그 당시에 검거된 범인 박모 씨는 범행 동기로 최진실이 꿈에 나타나서 납골묘가 답답하니까 나를 꺼내달라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네.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재 도중에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진실 씨의 유골은 범인 박 씨의 집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그 이듬해에 법원은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진실 씨의 유골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사건 이후에 최진실 씨의 그 묘역 주변에는 CCTV가 확충이 됐고 또 납골묘를 원기둥 모양으로 교체를 하는 등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에 도굴범을 저희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네. 최진실 씨의 영혼이 빙의됐다는 이 주장이 좀 얼핏 듣기에는 황당하게도 느껴지지만 이 주장이 직접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설득력이 있었나요? 그것이 빙의라는 것이 눈으로 보아도 이것이 빙의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또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 생방송 스타뉴스에서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 범인, 당시 도굴범이죠. 박모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직접 만난 취재 기자에 따르면요. 빙의, 접신 등에서 가질 수 있는 편견이 있을 텐데 그 편견을 깨버린 아주 선한 인상의 소유자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주 먼 길을 찾은 취재진에게 손수 과일을 내오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등 거창하진 않아도 그 소박한 그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박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취재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우선 박 씨는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빙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초 최진실의 광팬이 도굴했다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을 했고요. 분명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정신적 아픔에 의해서 유족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들은 그의 선한 인상 너머로 한켠에서 어떤 날카로운 눈매도 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특히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면서 그중 최진실 씨는 전생에 자신과 부부였다는 주장을 여전히 취재진들에게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실 씨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계속 빙의가 됐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네, 여러 연예인들을 거론했고요. 또 네. 심지어 살아있는 분의 영혼까지 나에게 왔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사건 당일을 보면요. 역시 최진실 씨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을 조종했고 또 그 운전 또한 그 영혼이 척척 해냈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해를 꺼낸 뒤에 자신의 방에 모신 것 또한 그분,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영혼이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사건 이후 공주 치료감옥소에서 정신분열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그 재판 결과에 있어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정신분열에 의한 행동임을 떠나서 자신의 일을 후회했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진실 씨의 유해 도굴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좀 이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소름이 돋는데요. 일명 최진실 지옥의 소리라는 음성 파일인데 이건 정말 좀 황당하면서도 좀 다소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최진실 지옥의 소리라는 제목이었죠. 네. 다소 황당하지만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네.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파일 속의 여성은 자신을 지옥에 있는 최진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지옥에 왔다. 나 좀 꺼내달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주인공은 경기도에 소재한 교회 전도사로 밝혀졌는데요. 음성 파일을 제작하고 녹음한 이 목사와 전도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지옥에서 최진실을 보았고 최진실 씨가 말하는 그대로를 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제작한 목사는 생방송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상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진실 씨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다라고 일축했고요. 또 가족을 살리려는 지옥에 오지 말라는 최진실 씨의 애타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한다며 취재진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실 씨의 가족은요, 해당 음성 파일은 듣지 못했고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뭐 좀 전에도 잠시 만나봤지만 최진실 씨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앙드레김도 있었고요. 네, 뭐 전문적으로 지옥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좀 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취재를 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심경을 듣기 위해서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살아갈 이유가 손주뿐이다라고 밝힌 최진실 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최진실 씨의 어머니 정옥숙 여사는 먼저 떠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살아간 힘은 손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꿈을 꾸면서 있는 손자 환희와 최진실 씨를 쏙 빼닮은 손녀 준이가 삶의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영자 씨 등 고 최진실 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동료들의 마음 씀씀이에 힘이 된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성민 씨에 대한 근황도 전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죠. 지금 프로야구에서 투수 코치로 일하고 있는데 조성민 씨 또한 자주 왕래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쌓으면서 그동안 멀어졌던 어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 뭐 남아있는 유족들은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더욱더 가슴이 아플 텐데 앞으로는 좀 조용히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불어 듭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고 최진실 씨가 이제는 좀 평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묘성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